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옛 이름이죠.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수조 원에 달한다고 말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어제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안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그렇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환수의 열망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개인적인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도 해요. 이런 주장을 이제 법적으로 풀어보면은 그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는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2022년에 있던 그 민사소송에서는 민사 2심에서 안민석 의원이 승소를 했죠. 그렇지만은 그 뒤에 검찰이 또 확인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검찰이나 럭히드 마틴이나 이런 쪽에다가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해서 민사 2심 이후에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이 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안 의원 측은 그러니까 2심에서 기각된 점도 고려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형사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판결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되게 원칙적이고요. 이 같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민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형사가 조금 늦게 진행되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심에서 이제 안민석 의원이 승소는 했습니다만 대법원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 최서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의원과 이 최 씨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지금 최서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은 아마도 안민석 의원이 그 최서원 씨의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그 최서원 씨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서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에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최서원 씨가 출석을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대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다만 혹시 최서원 씨가 어떤 차폐막을 설치해달라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재판부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차 기일 6월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기소가 됐죠. 또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이 선수에게 이제 두산 선수 8명이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해준 사실이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일부 선수들은 오재원 선수가 선배다 보니까 그 협박 강요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같이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특히나 이제 야구란 어떤 스포츠 운동이라는 게 어찌 보면 위기 질서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리 처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있는 그 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스틸록스정이라는 것인데 이 약은 졸피뎀 성분이 있는 거예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법이거든요. 받는 약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8명이 대리 처방을 받은 선수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 경중에 따라서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의 감독은 아닙니다만 이승엽 지금 현 두산 감독이 구단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어요. 앞으로 두산이 이제 오재원 리스크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또 관리해야 되나 이런 거 문제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엽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오재원 선수는 일단 두산의 원클럽맨으로 워낙에 잘 알려져 있고 거의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재원 선수의 이름은 그 두산 더가웃에서는 일종의 금기어처럼 된 것이죠. 그다음에 8명의 선수가 지금 연루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어떤 구체적인 협박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있었는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단체 사이의 상하 관계 에서 오는 구속력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를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도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수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있게 되면은 두산이 더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